혀 표면 위에 유두들이 위축이 되고 쪼그라들고 또 탈락이 돼서 특히 실유도가 떨어져 나가서 혀를 비롯한 입안 점막의 민감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극에 더 예민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교감신경이 작동이 되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나마 소량의 끈적이는 성분이 뒤섞여서 나오게 되니까 끈적이는 타액이 분비가 돼서 오히려 설태도 늘고 경우에 따라 거품침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석입니다. 이 시간은 혀가 화끈거리면서 아픈 대표적인 질환이죠.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입마름, 즉 구강건조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하면서 그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요, 62세 여자 환자의 경우인데요. 이 환자분은 3년 전부터 시작된 혀에 화끈거리는 듯한, 즉 타는 듯한 통증이 주소증이었어요. 더불어서 입안이 마르다라고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가까운 이비인후과하고 큰 대학병원의 구강내과 등에서 이와 관련된 치료를 다양하게 시도를 하였는데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해요. 기저질환으로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이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와 관련해서 이제 침 분비가 어떤지 확인을 하였는데요. 안정시와 자극시 모두 침이 분비되는 효율이, 즉 타액 분비율이 모두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환자분의 혀 사진인데요. 혀 표면에 유두가 위축이 되고 특히 실유두가 탈락이 돼서 모두 떨어져 나가서 혀 표면에 유두가 모두 없어진 상황으로 맨질맨질한 양상을 보이면서 갈라짐도 더욱 심해져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요, 59세 여자 환자였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아린 듯한 혀의 통증이 나타났는데, 이 환자의 경우도 입이 건조감이 있는데 특히 끈적이는 느낌과 함께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대학병원에서 검사하고 치료를 진행했는데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저희 외래를 찾은 경우인데요. 저희 외래에서 먼저 침 분비는 어떤지 또 몇 가지 한방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타액 분비율이 안정시에는 떨어져 있었는데 뭔가 자극을 주면서 침 분비율을 측정해 보면 비교적 정상 범위에 해당이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혀사진도 보시는 사진처럼요, 앞서 본 증례 1번의 경우와는 달리 오히려 설태가 늘어나 있어요. 하얀색의 백태가 늘어나 있는데 특히 군데군데 점조한 양상으로 끈적이는 거품침이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가 화끈거리면서 아픈 혀통증 환자의 경우 침분비가 줄어들어 있어서 어떤 형태적인 변화가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침이 끈적끈적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설태가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기전으로 혀통증이 유발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구강자결감 증후군은요, 버닝 마우스 신드롬, 즉 BMS라고 약칭을 하는데, 이 병은요, 구강 내 점막에 구강 점막은 혀를 비롯해서 입천장, 뺨 안쪽, 입술 내측 등이 모두 해당이 되겠죠. 눈에 띄는 형태적인 이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로 혀를 비롯해서 주변 점막 조직에서 화끈거리는 듯한 통증, 또 어떤 사람은 맵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리다 그러겠죠. 또 가끔은 이상 감각으로 나타나요. 떨다 또는 끈적인다 또는 이제 부어있는 듯한 이상 감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환자들은 절반 이상이 구강 건조감이나 또 맛에 대한 이상을 호소해요. 쇠맛이라고 그래서 쓰거나 신 중간쯤 되는 이상 맛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혀통증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구강건조증의 경우는 다양한 원인이 관여되어 있어요. 먼저 전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어서 입이 마른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는 실제로 침이 덜 나오거나 입에 남아있는 침들이 금세금세 없어지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당뇨나 또 갑상선 질환, 천식으로 인해서 분무기, 호흡을 돕는 분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몇 가지 생활 요인도 관련되어 있어요.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거나 실제로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도 줄어들긴 하고요. 또 입 벌리고 자는 걸 구호흡이라고 그러겠죠. 또 과도한 스트레스나 지나친 흡연 등이 모두 입을 마르게 만들고요. 또 먹는 약물들이 침 분비를 방해하기도 해요. 또 머리 쪽에 암이 있거나 또 이로 인해서 방사선 주사를 받는 경우들이 타액선 요인이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요인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도 타액 분비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살펴본 증례의 경우는 타액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게 오래된 경우에 해당이 돼요. 이렇듯 침 분비가 저하되면 입안의 건조한 상태가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 특히 혀 부분의 점막이 민감하게 변해요. 우리 피부도 건조하면 더 자극이 예민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겠죠. 더불어서 이제 침 분비가 저하가 지속이 되면 혀 유두가 위축이 돼요. 피부도 쪼글쪼글해지듯이 위축이 되고 특히 실유두라는 것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요. 이러한 현상을 혀 유두의 위축과 탈락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자극에 예민해지는 요소가 발생이 된 거죠. 이러한 환자분들은 이와 같이 혀 점막이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된 어떤 자극에 예민한 상태뿐만이 아니고 전신적인 요인, 정신적인 요인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합쳐져서 혀 통증이 나타나는 그러한 양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증례 두 번째의 경우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적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작동이 돼서 과잉 항진된 거죠. 침 분비를 방해해요. 그래서 침의 양이 줄어들고 그나마 나오는 침들이 뮤신이라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침이 오히려 설태가 늘어나고 또 거품침과 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앞서 살펴본 증례 1과는 달리 혀의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이러한 자극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정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방에서는 이렇듯 타액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이를 보충해주는 자음이라는 치료 방법을 적용을 할 테고 또 이제 자극에 대해서 예민하고 불안하고 한 정서적인 면들이 마치 화가 쌓여 있는 듯한 양상으로 나타나면 이러한 화의 기운을 내려주는 강화라는 치료 방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게 되면서 밑바탕에는 근본이 약하고 또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열의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서 본허 표실이라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어서 자음 강화의 기법을 치료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듯 싶어요. 타액 분비 저하로 입안의 건조 상태가 지속이 되면 혀 표면 위에 유두들이 위축이 되고 쪼그라들고 또 탈락이 돼서 특히 실유두가 떨어져 나가서 혀를 비롯한 입안 점막의 민감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극에 더 예민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의 마음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과잉 항진하게 돼서 이런 교감신경이 작동이 되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나마 소량의 끈적이는 성분이 뒤섞여서 나오게 되니까 끈적이는 타액이 분비가 돼서 오히려 설태도 늘고 경우에 따라 거품침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일반 요인보다는 정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뭔가 자극에 대해서 과감작된 거죠. 그러한 자극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요소가 혀통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방에서는 허증이라고 해서 기능이 약한 경우는 진액의 생성, 침분비를 비롯해서 몸에 물의 기운을 보충해주고, 또 수액대사 기능을 이제 저하되어 있으니까 이를 보강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실증의 경우는 열의 반응이 더 과하고 병이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내 몸에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아직 튼튼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열로 인해서 내부 진액이 손상되어 발생하니까 그 열을 내려주는 강화의 요법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입이 마르면서 혀가 아픈 경우 증례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